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른바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완전히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통과가 됐다고 해요. 참고로 이 공수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줄임말을 공수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런 뉴스를 보더라도 사실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로 알기 쉽게 이 유명한 뉴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도대체 뭐길래 사회 뉴스면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나,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자고요. 참고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영상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와주기 위한 첫 번째 근거, 이 양반이 좋은 거라고 하면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남조선의 태양 같은 우리 문프께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를 환영한다라고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좋은 거다, 국가를 위해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가에 엄청나게 해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맞는 말이지만 농담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1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한 나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정권 잡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는 비리 수사를 하는 게 앞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정적들을 제거하는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될 게 뻔합니다. 반대로 친정부 성향에 자기들 편은 전부 다 봐주기를 할 거고, 어떤 의혹과 근거를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도중에 공수처가 그 수사 지휘권을 빼들어가 가지고 해당 사건을 뭉개버리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저 혼자만의 추측과 의견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수처에는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글자 많다고 혼란스러워 하실 것 없어요. 밑줄 쭉쭉 그어놓은 요 세 가지 단락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수처의 문제점과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야 뭐 책 한 권을 써도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법치의 가장 치명적인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대목을 읽어 드릴게요. 두 번째 밑줄입니다. 자,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그런 다른 수사기관들의 범죄 수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수사기관이라는 거는 참고로 검찰과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수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이첩을 요구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여기에 응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첩을 요구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여기에 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들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뭔가 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비리 그리고 잘못된 사안을 수사 중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옛날 같았으면은 사건을 담당 중인 검사를 포섭하든지 구워 삼든지 압력을 행사하든지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은 그 정권 차원에서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야, 그거 우리 공수처에서 수사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 이리 내놔. 이제부터 그거는 우리 소관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네, 형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사건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악법인지? 정치인의 비리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가도 공수처가 야, 그거 내놔. 이러면은 예 하고 그걸 줘야 된다라니까요. 얼마나 잘못된 악법인지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로 들어가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거의 전부 다를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수사기관은 없어요. 뭐 하나 거슬리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조질 수가 있는데 수사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국회의장도 수사 가능하고 대법원장도 수사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장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삼권 분립은 개나 줘 버렸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질 수가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현직 판사, 검사들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통과되면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들 솔직히 양심 없는 인간들, 사상적 오염이 심각한 불량 판사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정권에 대해서 반대, 소신 있는 목소리와 재판을 내리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무슨 중요한 재판이 있더라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과 본인 가족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장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시장, 도지사, 심지어 지방에서 애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까지 불러다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 장성들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에요. 찍소리 한 놈도 못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 막강한 권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힌 거예요. 제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권력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권력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다가 보너스로 독소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이 엮여있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했을 경우 곧바로 수사처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정의감에 불타는 어떤 그런 소신 있는 젊은 검사나 경찰이 어떤 정치인 레벨의 수사를 빨리 자기 선에서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그 순간 사실상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듯이 무조건 공수처에다가 보고부터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신 있는 누군가가 나 혼자서 수사를 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사 내용을 숨기고 나 혼자서 깨끗하게 한번 소신껏 수사를 진행해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검사 이런 거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왜? 보고하라는 이런 악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그거 숨기면은 그거 이미 범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이제 쉽게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만들어진 순간 그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검경이 공수처한테 보고를 하면은 공수처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 우리 편 사건이네. 야, 그거 사건 넘겨라. 수사 빼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무마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반대로, 저거는 상대편 정치인이 엮여있네? 이것도 빼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더 크게 키우고 영혼까지 털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과대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은 봐주고 무마시키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별것 아닌 사건도 크게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수사받으러 오라 가라 사람의 피를 말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마치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권한과 거부권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제는 저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각종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도 전부 다 없애버린 다음에 180석의 힘으로 통과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야당의 거부권도 전부 다 무력화가 됐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거론될 때는 적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의결에 필요한 인원수라는 게 있었어요. 7명 중에 6명이라는 그런 높은 비율의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줄어가지고 5분의 3으로 5명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데 전체 추천위원 7명 중에서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목이 몇 명이냐면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야당에서 2명이 반대를 해봤자 정부 여당에서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공수처장으로 추천해가지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야당의 반대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법인지 아시겠죠? 제정신으로 저런 걸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개, 돼지들은 상상조차 못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잘난 척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고. 우리나라 젊은 국민들이 학벌도 그렇게 좋고 입시 스펙, 수험 스펙이 그렇게 좋으면서 정작 사회 시사적인 분야로 한 걸음만 분야를 돌려버리면 학원에서 주입받지 못한 거는
단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바보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라고 탄식을 하면서 저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좌파 쪽 애들이 저때 당시에 제가 저 영상 올렸다고 뭐라고 했냐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 저 말 한마디 했다고 막 그 당시에도 막말이라고 국민들을 왜 비하하냐고 국민들의 선택을 가지고 네가 왜 오만한 소리를 하냐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들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조차고 저런 거 찍은 거야? 지들 걱정해서 저런 소리를 해준 거 아니야. 지들 걱정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걱정한 거잖아. 당파를 초월해가지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가 정말 진심으로 걱정되고 그리고 또 한탄스럽습니다. 왜 나라 걱정은 우리만 하는 걸까요? 이래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비브라늄 대가리를 자랑하는 우리 대깨문 친구들의 반응은 솔직히 뻔합니다. 자, 극우 유튜버들 또 막말한다. 너 왜 국민 비하하냐? 그래도 자한당 국힘당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잉잉 이러면서 이런 소리로 무한 도돌이표를 반복할 게 뻔해요. 자, 불쌍한 우리 대깨문 친구 여러분들, 그래 니들이 이겼습니다. 당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과분한 그 값비싼 자유의 사치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요, 대깨문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못 이기겠네요, 정말로. 자, 자유의 종말 그리고 진짜 독재 시대의 시작입니다. 서막을 올렸어요. 이제 갖가지 명분을 가지고 반대되는 이견을 허용치 않는 사회가 다가올 거고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역, 우리 사회 안에 자꾸만 거론해서는 안 되는 성역이 자꾸만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로 들어가는 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독재로 향하는 로켓 엔진 뒤에 연료를 가득 채워 넣고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아니 이미 급출발을 해가지고 저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값비싼 자유의 사치, 한국인들의 수준에 과분했던 그 자유민주주의의 사치, 이제 더 이상 몸에 걸쳐 입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